다음에 이어서 웹테스트. 감사합니다. 웹테스트 팁이 있는데요. 웹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의 적성 검사 같은 건데, 일본어, 수학, 성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유형은 주로 SPI 타마테바코가 있는데,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기업마다 고유의 시험 유형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감시형이냐, 비감시형이냐, 이렇게 또 나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S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어를 했을 때 기준으로, 어, 제조업이나, 소매업? 그런 회사, 메이저한 업계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시험인 것 같고요. 타마테바코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상사, 금융 쪽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시험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유의 웹테스트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본인 회사 고유의 웹테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웹테스트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책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일본 시중에 웹테스트 관련해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들이 되게 어, 시장 쉐어가 높은 책이고요. 실제로도 많이 일본 학생들이 보는 책인데, 웹테스트에 대한 문제 유형과 문제 풀이가 되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베이스가 없다 싶은 사람도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도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웹테스트 책을 통해서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웹테스트 대비를 책만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쳐보는 과정을 겪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일본에는 물론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의 웹테스트를 잘 치는 게 중요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한국 학생들이 취화를 하고 싶어하는 일본 회사들은 일본 대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에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회사들의 웹테스트를 경험 삼아서 쳐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 자회사의 웹테스트를 치면 좋은 게 일본 웹테스트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내가 쳤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웹테스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리 시트 작성에 대한 팁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엔트리 시트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같은 건데요. 보통 한 문항당 4, 500자 작성으로 한국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짧은 엔트리 시트도 있고, 이거보다 더 긴 엔트리 시트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엔트리 시트는 기본적으로 스타 기법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쓰기에도 굉장히 간편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엔트리 시트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엔트리 시트에 쓴다고 해서 그 회사 홈페이지를 긁어서 그냥 엔트리스트에 쓰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라든지 회사에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를 파악을 해서 본인의 에피소드를 회사와 연결짓는 과정에 활용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엔트리시트 작성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인터넷 어플? 일본의 어플이 있는데요. 원캐리어라든지 슈카츠카이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전에 이미 한번 여러 회사 여러 회사들의 엔트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졸업한 해별로 여러 회사들의 엔트리 시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 어떤 엔트리 시트가 통과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도 본인의 학교의 진로 취업 센터에 가서 가져가서 첨삭을 받는다든지 또 콜에게 있는 엔트리 시트 첨삭 컨설팅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엔트리시트의 문항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취화를 했던 당시 기준으로 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글자가 깨져서 보이는데 아마 읽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했던 아이오니스의 노화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자라는 짧은 글자 수 제한을 주고 본인에 대한 특징적인 거를 한 거의 세 줄 정도로 한 줄 한 줄 한 줄에서 세 줄로 작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수요미가 거의 자기 PR이죠. 자기 PR을 300자 정도로 쓰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자기 PR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을 지어서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망 동기까지가 엔트리 시트의 문항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프트뱅크의 문항 내용인데요. 소프트뱅크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엔트리 시트였어요. 200자부터 2000자라는 이 알 수 없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이거의 합격 그 시우카 스카이기나 원캐리어의 합격자 엔트리스트를 보면은 200자를 쓰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2000자를 쓰고 합격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 글자 수 제한에만 맞추면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아예 회사가 친절하게 소프트뱅크의 밸류 5개 중에서 골라서 본인의 자기 PR을 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정말 회사와 연관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거 말고는 30년 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나 서비스는 뭘까요? 이거는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앞으로의 트렌드나 기술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왔던 문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문항들은 전부 다 원캐리어나 치활회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이 확실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한번 기업명을 검색을 해서 엔트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이어서 면접에 대한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저는 준비를 했냐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 홈페이지나 기업 설명회에 참가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가 한데 원캐리어나 취활 회의에 가면은 거기에 그냥 엔트리 시트가 올라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캐리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사나 칼럼 등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업계 동향이라든지 회사마다의 약간 취약한 부분이나 강한 부분이라든지를 잘 분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로도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캐리어나 취활 회의에서는 엔트리시트를 작성되어 있는 엔트리시트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또 면접 질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친절한 그 일본에 이미 취업을 경험했던 선배들이 이 회사의 1차 면접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 2차 면접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 또 면접관은 몇 명이고 누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취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기출 면접 질문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하면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본인의 문제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이라든지 면접 컨설팅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콜에게 모의 면접과 면접 컨설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가면은 면접 관련해서 고민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어디 회사 면접이 다음 주인데,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모의 면접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취활생들이 면접을 되게 무서워하고 긴장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봤으면, 어려운 얘기지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면접을 보는 도중에는 의식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취활생들뿐만 아니라
면접관들도 긴장을 하고, 사실은 면접관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본인이 작성한 에피소드, 그리고 모의 면접 연습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작성한 에피소드가 거짓말이면 만약에 면접관이 이렇게 꼬리 질문,深掘리를 했을 때 답변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고, 굳게 되고, 답이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잘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면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면접 경험이 없어서 긴장하거나 또 면접에서의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콜렉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 연습 같은 걸 통해서 자신감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관련 팁에서 팀워크에 대한 주제를 넣어봤는데요. 이거를 한번 넣어본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면접 패턴이 아니라 그룹 워크라든지 토론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룹 워크나 토론 면접에서는 보통 과제를 하나 주고 그거를 어떻게 뭔가 발표를 한다거나 토론을 해서 뭔가 찬성 반대를 정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토의나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보통 치어를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내가 그룹 워크를 이끌어야 해. 내가 발표자가 되어야 해. 내가 여기서 말해서 이겨야 돼. 약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팀이 제대로 목표 해결을 향해, 과제 해결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팀이 딴 길로 지금 세려고 하는 거를 잘 이렇게 돌려와가지고 원래 가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과 토론이나 뭔가 토의 일을 하는데, 누구 우리 하나 팀원이 지금 말도 못하고 있어. 쟤한테 한번 말을 좀 걸어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팀워크나 리더십, 협동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그룹워크나 토론 면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거 그룹워크나 토론 면접할 때 도중에 인사팀이 돌면서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평가 요소가 중요한 게 저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정자 톡에 참가했던 여러분들은 그룹워크나 토론 면접을 볼 때 팀워크에 초점을 맞춰서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서 팁을 공유 드립니다. 어, 또 면접에 대해서 간략히 그 과정을 그 차수별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보통 대기업 기준 3차 면접까지 있는데 더 많이 면접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4차, 5차까지. 그래서 1차 면접에서는 보통 인사팀과 면접을 하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제 취활생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인상, 말 그대로 첫인상을 보고요. 엔트리 시트를 토대로 한 정말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인사팀이 나오기도 하고요. 현직자가 나오기도 하고 한 명씩 해서 두 명이 면접관으로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에 대한 예상 질문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전공이나 실제 여기 회사의 직무에 관한 질문, 회사의 사업에 관한 질문, 조금 더 현직자 관점의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면접에서는 최종 면접인 곳인 경우에는 보통 임원들이 면접관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임원분들은 현직과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질문보다는 좀 추상적인 질문, 이러더니 좀 예상 외의 돌발 질문 같은 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역질문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3차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1차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자기소개는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요. 자기소개에서 훅가보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그냥 이름, 학교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말고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면접관들이 꼬리 질문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식을 하고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면접관이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취미가 뭔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가장 기본적인 면접의 예상 질문인 자기 PR, 가쿠치카, 지원 동기, 회사에서 도전하고 싶은 일, 장점, 단점, 치활의 축,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랑 다른 회사의 선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1차에서부터 역질문을 받습니다. 1차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 역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2차에서 나왔던 면접 질문을 소개를 드릴 건데, 여기도 자기소개는 동일하게 물어봤고요. 현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까지 가서 연구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았었고, 또 전공도 일본어였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얘기, 저의 뭔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질문들을 받았고, 그 외에 현직자 시점의 질문이라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회사에서 어떻게 살릴 건지, 땡땡 직무에 배속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업 직무에 배속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에서는 임원 레벨의 면접이었는데 지원 동기라든지 커리어 플랜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직무와 매치하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IT 직무 잘 맞을 것 같은지 아니면 영업 직무 괜찮은지 이런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쿠치카 위에도 에피소드를 하나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 외로 어떤 열심히 하는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직무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실무적인 질문들도 이렇게 나왔었고, 조금 추상적인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사회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3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면접 시간이 30분이면은 10분 정도 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머지 20분 정도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면접관이랑 약간, 내가 놀러 왔나 싶을 정도로 그냥 거의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질문을 많이 많이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취화를 하면서 참고했던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외에도 엄청 다양한 취할 채널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저는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채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캐리어 코자라는 곳인데 실제로 학교의 캐리어 어드바이저이신 선생님이 면접이라든지 취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면접 답변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슌 다이어리는 이미 아시는 분,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취업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취업을 하면 지쳤다, 힘들다, 웃고 싶다 할 때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취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학생들을 많이 뽑아주는 기업들인데, 음,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 같은 회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한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뽑아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